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특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주에서 개막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연차총회에 참석해서 잠시 뒤에 축사를 갖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AIIB가 가지는 위상을 강조하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치부 이상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 국제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또 AIIB라는 게 우리나라가 5번째로 이제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각종 해외 건설 사업에 진출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기반이 되는 그런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우리나라 역시 이제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들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AIIB 이제 연차총회 주제가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입니다. 예.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프라 개발을 이룰 수 있어야 개발 사업도 지속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조치를 통해서 환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또 각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 석상에 입장을 했고요. 바로 옆에 김동연 부총리도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AIIB 2015년에 설립했고 현재 지금 77개 나라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차총회 우리가 이제 주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 주최국의 어떤 주빈으로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또 환영사를 하게 될 축사를 하게 될 행사 것으로 준비해 보이는데요. 주셔서 자, 지금 데니 알렉산더 감사드리는 수석 인사 부총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사를 하고 있고요. 네. 개사원이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할 것입니다. 예. 모시고 말씀을 지금 청해 듣도록 AIIB라고 지금 계속 큰 얘기를 하고 박수로 있고요. 맞으시기 자,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소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진리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님,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그리고 내외기관 여러분,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 총회 개막을 축하합니다.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께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차 총회는 지난해 AIIB 설립 이후 2번째 총회입니다. 본부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개최되는 총회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뜻깊은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제 행사여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제주는 특별한 자연과 역사, 문화를 가진 한국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세계가 인정한 환경 보물섬입니다. 유네스코는 제주를 세계 자연유산이자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머무시는 동안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민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아시아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의 최대 시장이고
또 주요한 생산 공장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정치적으로도 각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이 세계 평화와 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인류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강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며 인류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펼쳐왔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아시아의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사는 인류에게 영감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아시아는 한 발 늦은 걸음을 시작했지만 아시아에는 아시아의 힘이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의 힘이고 다양성의 힘입니다. 지금 인류는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취임 후 여러 아시아 정상들과 전화로 소통하였고 아세안을 비롯하여 인도, 호주의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시아의 힘이 멋지게 발휘되어 인류는 직면한 도전들을 함께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AIIB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과 지역을 만나게 하며 현재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일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이번 연차 총회는 지속가능 인프라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아시아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자체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전기, 수도, 통신, 교통 등은 제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의 개도국, 특히 빈곤 국가들에게는 더욱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서 무선 인터넷망 접근성 높이기, 사물 인터넷망, 스마트 고속도로 등 새로운 ICT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시아가 더 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20년간 아시아 개도국들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연간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높은 인프라 투자 수요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각국의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아시아 지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AIIB는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AIIB는 1년 반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57개국이었던 회원국이 여외 회원국을 포함 7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오늘 다시 3개국이 추가로 가입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AIIB는 명실상부한 국제 다자은행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개도국의 16개 프로젝트에 25억 불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고 개도국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다자개발은행과 협력을 통해 개도국들의 경제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AIIB 출범을 주도한
중국 정부와 AIIB의 안정적인 출발에 크게 기여한 진리친 총재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AIIB가 추구하는 인프라 투자 방향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성장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프라 투자는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그와 같은 뼈아픈 경험을 했고 많은 반성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은 미래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환경 문제는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 개발, 또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 친화적이고 더 나아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환영하며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원전 국가로 나아가려 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우리의 지속